새벽 5시 반 서울 어느 주택가 골목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깜빡이고 있습니다. 그 불빛 아래 구부정한 등을 한 어르신 한 분이 빈 수레를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평생을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했지만 정작 그 집에서 먹을 밥값이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수많은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는 이 수치가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집은 있지만 돈은 없다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자산 중 약 77.6%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열원 중에 거의 8원이 집 한 채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그렇다고 평생 모아 장만한 집을 팔자니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절망적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그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국가가 보증하는 평생 월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2026년 올해 2주택 연금 제도가 대폭 손질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주택연금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느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58살이고 아내가 55세를 넘었으니 가입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 조건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시가격 12억 원이면 실거래가로는 대략 17억 원 안팎의 주택까지 해당됩니다. 서울의 웬만한 중대형 공동주택도 충분히 포함되는 범위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겁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하신 부분 도대체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65세 분이 종신지급 방식 정액형으로 가입하면 매달 240만 원을 받습니다. 240만 원이면 노부부가 한 달을 생활하기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노후 생활의 기본적인 뼈대가 완성되는 셈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매달 받는 금액은 더 올라갑니다. 같은 10억 원 주택 기준으로 70세는 약 295만 원, 75세는 약 370만 원, 80세는 약 4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80세에 470만 원이면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반대로 나이가 적으면 금액이 줄어드는데 55세 같은 10억 원 주택이면 약 11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120만 원이 적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것이 죽을 때까지 매달 끊기지 않고 들어온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30년을 받으면 총 4억 3,200만 원이 됩니다. 2026년 3월부터는 이 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주택연금 계리 모형을 재설계해서 평균 가입자 기준으로 월 수령액이 129만 7천 원에서 133만 8천 원으로 3.13% 인상됩니다. 평균 가입자의 전체 가입 기간을 따지면 약 849만 원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입할 때 한 번 내야 하는 초기 보증료가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대폭 인하됩니다. 4억 원짜리 주택 기준으로 보면 초기 보증료가 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줄어듭니다. 2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고 가입을 망설이시던 분들께는 심리적 부담이 확실히 줄어드는 금액입니다. 게다가 가입 후 마음이 바뀌어 해지하고 싶을 때 초기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2026년 들어서 바뀐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실거주 의무가 일부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반드시 그 집에서 살고 있어야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질병치료나 자녀 봉양 또는 노인복지시설 입소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집에 살고 있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요양시설에 계신 부모님도 이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죽으면 배우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살아있는 한 기존에 받던 금액 그대로 계속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으로 전환되면서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다릅니다. 남편이 가입자였고 월 240만 원을 받고 있었다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아내는 동일하게 240만 원을 계속 받습니다. 2021년 6월부터는
신탁 방식을 선택하면 자녀의 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연금이 승계됩니다. 예전에는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으려면 자녀들의 동의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탁 방식을 선택해두면 그런 걱정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받은 연금 총액이 집값을 넘어서더라도 초과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값이 5억인데 살아있는 동안 7억을 받았다면 그 초과된 2억은 국가가 떠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7억인데 5억만 받고 돌아가셨다면 나머지 2억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이 구조를 알면 주택연금이 왜 손해보지 않는 장치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고민이 하나 등장합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나의 노후를 지킬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에게 집이라도 남겨줘야 한다는 생각에 주택연금 가입을 주저하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숫자를 따져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집을 65세에 가입하면 매달 약 110만 원을 받습니다. 20년을 받으면 총 2억 8,800만 원이고 30년을 받으면 4억 3,200만 원입니다. 집을 팔지 않고 살면서 받은 돈이 집값에 육박하거나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자녀에게 5억짜리 집을 상속하면 상속세와 각종 비용을 제하고 실질적으로 남는 것은 그보다 적습니다. 게다가 부모가 집을 지키느라 노후 생활이 피폐해지면 결국 자녀가 생활비를 보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금액을 20년, 30년 누적하면 집값보다 더 많은 돈이 자녀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역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녀분들이 먼저 부모님께 주택연금을 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시면 자녀도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금 혜택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습니다. 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도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 부분은 25% 감면이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은 소득이 아니라 대출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주택연금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불이익이 없으니 연금 받으면서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가진 분들은 기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간에서 대안이 나왔습니다.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출시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상품은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담보로 잡고 매달 연금을 지급합니다. 최대 한도가 15억 원이고 종신지급 방식이라 정부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부담 없이 연금이 계속 지급된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강남이나 서초, 용산 같은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으면서 초고령 사회에 공식 진입했습니다.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노인인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집에 묶인 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바꿔주는 주택연금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2018년 5만 명, 2022년 10만 명을 거쳐 2025년 12월에 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16년 이후 매해 신규 가입자가 10,000명 이상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은 이 제도에 대한 신뢰가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주택연금에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입 시점의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집값이 크게 올라도 연금액은 그대로입니다. 또한 가입 후에는 해당 주택을 추가 담보로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약들을 감안하더라도 집을 팔지 않고 그 집에서 살면서 죽을 때까지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대체 불가능한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예상연금 조회 기능을 이용하시면 본인의 나이와 주택 가격에 맞는 정확한 월 수령액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시면 무료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중 누구 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종신형이 좋은지
확정 기간형이 좋은지 같은 세부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집은 멋무는 곳이지 팔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낸 그 한 채의 집이 이제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책임지는 가장 든든한 월급 통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아는 것이 힘이고 그 힘이 우리 부모님 세대의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